안녕하세요. 시시예요. 저는 오늘 미국 생활에 있어서 병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시작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20년 이상 했지만 사실은 병원비가 얼마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병원비가 비싸다는 얘기만 들었고 환자들이 돈을 얼마나 내는지 그거는 저는 모르는 일이었죠. 지금도 그 분야에 관심이 없다면 보통의 간호사들은 환자들이 돈을 얼마 내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제가 미국 병원비가 비싸고 싸고 그거를 알게 된 것은 제가 직접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예요. 병원에 심장마비가 와서 중환자실에 이틀, 스텝다운 유닛에 하루, 그래서 3일간 입원을 했는데 심장마비가 와서 응급차에 실려서 갔죠. 그래서 치료비가 총 11만 7천 불, 그러니까 10만 불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말하면 1억이 넘게 나왔어요. 3일간 병원에 입원했는데, 물론 제가 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있어서 의료보험을 다 제하고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한 1,000만 원쯤 돼요. 그냥 대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피부로 느낀 미국 병원비가 그렇게 비싸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23년 동안 병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큰 병에 걸리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래서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야 되겠는데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연락을 받고 여러 번 도와드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일하는 병원처럼 아주 큰 종합병원에는 그냥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걸어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미국은 다 예약제이기 때문에 단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떤 환자든지 다 받아줘야 돼요. 불법 체류자라도 범법자라도 다 받아주게 되어 있는데, 제가 최초로 경험한 한국인 환자의 경우는 어떤 분이었냐면, 한국에서 딸 셋의 아들 하나, 막내로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그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미국 저희가 사는 주로 왔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큰 병에 걸린 거죠. 그런데 그분이 미국의 오클라호마로 온 이유가 오클라호마에서는 돈이 없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어떤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할 때 제 경험에 의하면 한국에서 저희 엄마가 종합병원에 종합검진을 받으실 때도 입원을 해야 될 경우에는 입원 예치금이라고 돈을 미리 내고 병원에서 그 보호자가 수속을 해서 입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제가 사는 병원에는 입원하기 전에 돈을 받는 경우는 없고, 입원하기 전에 돈 얘기는 몰라요. 저희도 모르고 환자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아까 그 백혈병 가진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오신 분 얘기를 하자면, 한 10살 먹은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오셨어요. 백혈병에 걸렸다는 한국의 서류를 다 가지고 오셨어요. 이미 작정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걸어서 종합병원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앰뷸런스를 불러서 종합병원에 들어가서 계셨을 때, 제가 그 간호대학에 실습생으로 나갔을 때, 소아암 병동에 실습생으로 나갔을 때 처음 만났는데, 그분들이 미국의 오클라호마에 병을 공짜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무작정 미국으로 오셨는데, 저를 만날 그 당시에 병원비가 거의 14억이 나왔다고, 미국에 온 지 한 6개월 정도가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국 병원에서 그 돈이 한 14억이 나왔다 그러시면서, 사실 그분들은 돈을 한 푼도 안 냈어요. 돈을 한 푼도 안 냈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식사까지 모든 것을 병원에서 조달해서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보호자가 집이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있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도 식사를 줘야 된다라는 그런
꼭 규정이 아니라 그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런 이제 내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사냐 물어보면 뭐 먼데 시골에 산다 그러면 저희가 보호자들에게 식권을 줘요. 밥을 그 캐피테리아에 가서 드시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다른 비디오에서 제가 무슨 한국 얘기를 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병원 치료를 하고 가는데 그건 사실 저도 듣는 중에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왜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월급 타서 생활을 하시면 의료보험을 들으면 자기가 병원에 아플 때 가도 되는데 병원비가 비싼 건 사실이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만 보험이 있으면 그렇게 정말로 돈을 전혀 못 낼 정도로 비싼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이 곤란하신 분은 그 돈을 못 낼 정도로 병원비가 비싼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안 그렇겠어요. 병원비가 그렇게 비싼데.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천기누설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병원비가 비싸서 병원에 못 가고 그 병원비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 비싼 병원비가 있는 미국 병원에서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한 달, 두 달 하고 나가면 그 환자들이 돈을 낼 능력이 없으면 그분들은 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미국에서 보통의 환자들이 의료보험이 없으신 환자들 그리고 크로닉 아주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병원비를 한 푼도 안 냅니다. 미국에서는 병원비를 한 푼도 안 내도 그 병원비를 안 냈기 때문에 신용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 병원비에 연체료가 붙거나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한 2달 이상 병원비 고지서가 집에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보험에서 다 커버가 됐나? 왜 병원비가 하나도 안 오지? 그랬는데 2달 이상 지나서 청구서가 집으로 왔는데 그렇게 가격이 되더라고요. 또 어릴 때부터 지병이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지병이 생기신 분들은 경제적으로는 병원비를 낼 돈이 없고 지병이 생기신 분들은 메디케이드라고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메디케이드를 가진 사람들은 병원비를 또 한 푼도 안 내고 집에 장애아가 있으신 분들은 장애도 이렇게 등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자폐증 장애아를 가지신 분들은 장애아를 돌보기 위해서 다달이 1,000불 그리고 장애아 앞으로 1,000불 그래서 한 2,000불씩 장애아를 가지신 분들은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와요. 아무튼 미국의 보험 제도는 수입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돈으로 보험을 사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보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해도 보험료를 내기 싫어서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들은 병원에 갔을 때 본인들이 병원비가 엄청나게 비싼다는 걸 알고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은 마음 바닥에는 병원비를 낼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퇴원을 해도 병원비가 얼마인지 모르고 한 2달 지나면 그 병원비 청구서가 집으로 오는데 그 병원 청구서를 돈을 내냐 하면 그 사람들은 돈을 한 푼도 안 내요. 돈을 한 푼도 안 내도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험이 있으신 분은 패밀리 닥터라고 그 동네에 가족들을 돌봐주는 패밀리 닥터들이 하나씩 있어서 뭐 감기가 걸렸을 때나 의사의 처방약이 필요할 때는 그 의사한테 가는데 그것도 싸지는 않아요. 저는 그
1년에 2번씩 체크업하는 닥터가 있는데 그 닥터를 한 번 만나면 내는 돈이 한 150불 정도 돼요. 그렇지만 그거는 의사를 만나는 비용이 한국보다 비싸다는 거는 여기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보다 수입이 더 높다는 거죠. 어느 나라고 찾아보면 병원비는 그 사람 국민소득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국민소득이 높기 때문에 병원비가 비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하고 약간 실정이 다르다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나라의 실정은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미국 병원에 갈 때 급한 병원으로 입원을 해서 갈 경우에는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데 앰뷸런스를 타고 가서 병원에 입원할 때 돈이 얼마가 나오는지 돈이 얼마가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몇 달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해도 몇 달 후에나 청구서가 오는데 그 청구서의 돈을 다 한꺼번에 낼 수 없으면 뭐 100불, 50불 그렇게 돈을 다달이 조금씩만 갚아도 되고 그리고 그 남아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이 너무 많이 나오면 돈을 안 갚습니다. 그렇게 한국 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청할 때 저는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안 내는 것도 있지만 못 내죠. 그러니까 병원비가 나오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로 양심상 내시고 싶으면 100불이나 50불씩 내시고 미국에서 계속 사실 거면 그렇게 해서 시민권이 나올 때까지 돈을 내시다가 시민권이 나오면 그때부터 그 돈도 안 내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까지 조언을 했고 저의 조언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암 치료나 그런 걸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병원에서는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병원에서는 메디케어 그리고 메디케이드 그리고 또 체리티 미국 병원에서는 미국 병원의 파이낸셜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곳이 있는데 그 파이낸셜 시스템 컨트롤하는 곳에서 환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입원해 있으면 보호자들한테 물어봐요. 파이낸셜 스테터스가 어떻게 되냐고 경제적으로 어떠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돈 낼 능력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병원에서는 그거를 체리티 신청을 먼저 합니다. 자선 기금에서 돈을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느냐. 그것도 환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병원 측에서 직접 하고 병원 측에서 우리가 체리티에서 얼만큼 받았다. 그런 내용을 환자들에게 편지로 통보를 하지. 병원에서는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절대로 정신적인 압박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미국의 큰 종합병원에서는 금전적으로 돈을 안 내거나 안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의 종합병원에 가면은 왜 종합병원 1층 러비에 수납 돈 내는 곳이 창구가 쫙 있잖아요. 미국 종합병원에는 제가 가본 미국 종합병원에는 몇 군데 가봤기 때문에 수납 창구라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돈 내는 곳이 아예 없어요. 왜?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동안이나 병원에서 퇴원할 때는 돈 내는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퇴원한 후에 몇 달 후에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오거든요. 그게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분들하고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수년간 살던 사람들이 왜 한국 가가지고 병 치료를 하고 오느냐. 첫째, 비행기를 열 몇 시간씩 타고 한국에 가서 치료할 수 있을 정도의 병이라면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elective, 선택적인 거죠. 뭐 내시경을 한다던가 뭐 그런 거. 그런데 그것도 한국에서 이미 광고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종합검진을 하면 얼마를 내면 된다. 당연히 미국보단 아주 싸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종합검진이라는 것 자체가 elective, 선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에서
지금 내시경 하는 거는 돈을 안 내도 되니까 가서 내시경을 하라.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는 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미국에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주류 사회에서 깊이 들어가서 살지 않기 때문에 미국 병원비가 비싸다는 것만 아시고 또 미국에서 보험도 들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면 한국 가서 치료할 작정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까지 이야기를 간추려서 말하면 미국의 작은 병원에 의사가 1명이나 2명만 있어서 그 예약을 받아서 환자를 보시는 작은 병원에는 병원 검진이 끝나면 돈을 내긴 합니다. 작은 병원에서는.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가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조금 비싸게 내고 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보험에서 80% 내주고 네가 out of pocket 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한 20%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아주 간단한 감기나 그런 경우에 또 받는 거는 뭐 100불, 200불 그렇게 받아요. 그렇지만 한국처럼 그렇게 값이 아주 싸지는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큰 병에 걸려서 종합병원에 갈 경우에는 사실은 종합병원 응급실에 기다렸다가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라도 전혀 입원 예치금이나 입원 보증금이나 그런 돈은 전혀 없고 병원을 퇴원할 때까지도 병원비가 얼마인지 모르고 몇 달 후에 청구서가 나옵니다. 단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이 1달, 2달 아주 오래 걸렸을 때는 병원에서 집으로 병원비가 얼마다라고 연락이 가죠. 그렇지만 병원에 있는 환자 방에 가가지고 병원비가 얼마니까 병원비를 어떻게 해야 낼지 얘기해달라 그런 경우는 전혀 없고 처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험이 있는지 아닌지 없는가를 체크를 하고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나는 보험이 없는 환자다라는 종이에 사인을 해요. 그러면 보험이 없는 환자는 병원 그 재정 담당하는 사람이 시작부터 체리티 그 자선기금에 돈을 신청을 하고 또 자선기금에 신청을 해서 어떤 진전이 있는가도 모두 편지로 집으로 보내지 병원 내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미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한국 분들 중에 아주 자궁암에 걸렸다든가 갑상선암에 걸렸다든가 그러신 분들 또는 한국에서부터 중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백혈병 환자 이외에도 형제가 둘이 유학을 왔어요. 그런데 형제 둘 중에 하나가 중병에 걸리는데 그 중병에 걸린 애하고 둘이를 보냈더라고요. 의도적으로 그 형을 병원에 입원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그 형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암 치료를 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그런 그 정보를 알고 계신 거예요. 큰 병에 걸려서 미국의 오클라호마에 가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병원비를 안 내도 된다. 그런 걸 이미 알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몇 번 봤고 또 다른 경우는 유학 온 학생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났으면 교통보험회사에서 돈을 다 지불하겠지만 하필이면 그 학생은 차를 산 첫날 남자친구와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남자친구의 차였고 이 여자친구는 운전면허는 있었지만 전혀 보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와서 병원에 한 6개월 이상 있었을 거예요.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셨을 때 제가 사는 시티에 사는 애들이 아니고 제가 사는 곳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는 학생들이라서 제가 저희 집에 모시고 와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모님들이 뭐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6개월 이상 병원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미국에 살 거 아니고 미국에 그냥 유학을 왔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애만 잘 치료해서 그냥 한국에 가시면 된다고. 그 병원비는 안 내는 거고 못 내는 거다. 제가 아주 그 얘기를 아주 자주 해요. 그 병원비는 너무 비싸서 안 내는 거고 못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치료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오늘 제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도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병원비를 내는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좋아요와 구독은 선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